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들의 돈 버는 비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경제적 음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돈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고 금융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로버트 기요사키는 우리에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아빠, 즉 전통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고 그 돈을 소비하거나 저축하는 데 집중하죠. 반면 부자 아빠는 돈을 투자하고 자산을 만들어 돈이 스스로 불어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주식, 사업 같은 자산에 투자해 수동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돈은 어디에 있나요? 통장에 잠자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나요? 그런데 여기서 기요사키가 주목하는 건 단순히 돈 버는 기술만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교육 시스템이 사실 부자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학교에서 수학, 과학, 국어를 배우지만 정작 돈 관리나 투자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않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기요사키는 부자들이 자신들만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 지식을 대중에게 숨겼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 시스템을 봅시다. 부자들은 합법적인 세금 회피 방법을 활용해 세금을 최소화하지만 일반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세금을 떼이고 남은 돈으로 살아가죠. 이 차이가 바로 부의 격차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떤 전략을 사용할까요? 기요사키는 부자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한다고 강조합니다. 레버리지는 적은 자본으로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은행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으로 대출을 갚는 거죠. 이렇게 하면 초기 자본이 적어도 큰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레버리지는 잘못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금융 지식을 쌓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 하나, 기요사키는 부자들이 네트워크를 중시한다고 말합니다. 부자들은 혼자 일하지 않아요. 그들은 전문가, 투자자, 사업 파트너와 협력해 더 큰 기회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금융이나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교류해보세요. 좋은 멘토나 동료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요사키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를 잡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그걸 배움의 기회로 삼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달 월급의 10%를 투자용 계좌에 넣거나 금융 관련 책을 읽는 것부터요. 작은 행동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로버트 기요사키의 철학을 통해 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들처럼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진정으로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 확실하게 공부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챕터 1.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돈의 새로운 8가지 법칙. 첫 번째 법칙은 돈은 지식이다는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원칙입니다. 돈에 대한 지식을 쌓고 금융 지혜를 키우는 것은 무조건적인 돈의 축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요사키는 재테크와 투자에 관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배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 법칙은 빚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라입니다. 일반적으로 빚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기요사키는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혜롭게 빚을 활용하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초기 자본을 대출받아 그 자본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빚이 생산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칙인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라는 재정 관리의 핵심입니다. 현금 흐름이란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월급은 고정적인 수입이지만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요사키는 현금을 활용해 자산을 늘리고 이 자산이 다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법칙은 힘든 시대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때 대비가 없는 사람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기요사키는 힘든 시기를 준비하는 것이 결국 좋은 시절에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금융 지식과 자산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법칙,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조언입니다.
부자는 기회가 왔을 때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기요사키는 누구보다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다가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단력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법칙인 돈의 언어를 배워라는 돈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와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 용어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투자 수익률, 그리고 자산 배분 등 다양한 개념을 배우면 재정적 독립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법칙은 삶은 팀 경기다로 자신의 팀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크므로 긍정적인 팀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목표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자신의 돈을 찍어내는 법을 배워라라는 법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더욱 중요한 원칙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자산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기요사키는 이를 통해 자산을 보호하고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요사키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를 잡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그걸 배움의 기회로 삼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달 월급의 10%를 투자용 계좌에 넣거나 금융 관련 책을 읽는 것부터요. 작은 행동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와 같은 기요사키의 원칙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보면 보다 나은 재정적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부자의 길을 걸어보세요. 챕터 2. 돈 관리와 투자 집중의 중요성. 로버트 기요사키는 현대 재테크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그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재정적 자유를 꿈꾸게 했습니다. 기요사키는 돈을 관리하고 투자를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돈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소비를 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자신의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다. 기요사키는 돈을 관리하라는 원칙을 통해 우리가 소비와 저축의 균형을 맞추고 자산을 늘려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돈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재정적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집중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분산 투자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전략이지만 기요사키는 특정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부자들이 어떻게 특정 자산에 집중하여 경제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투자 결정을 내리는지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자산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는 전략이 그예입니다. 이러한 집중 투자는 단순히 자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통찰력을 키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현금 흐름 자산의 이해는 기요사키의 투자 철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는 자본 이득보다 현금 흐름 자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금 흐름 자산은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 부동산이나 배당주와 같은 자산은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여 재정적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부자들의 투자 전략은 기요사키의 철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집중하여 투자합니다. 이는 그들이 경제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 교육의 필요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기요사키는 금융 지식이 탄탄해야만 무한한 투자 수익률을 목표로 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도 크다는 인식에 갇혀있지만 이는 두려움을 조장하는 전술일 뿐입니다. 금융 교육을 통해 우리는 현금 흐름과 자본 이득의 차이를 이해하고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요사키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를 잡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그걸 배움의 기회로 삼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달 월급의 10%를 투자용 계좌에 넣거나 금융 관련 책을 읽는 것부터요. 작은 행동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돈 관리와 투자 집중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재정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기요사키의 철학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자신의 재정적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해보세요. 챕터 3. 돈의 새로운 규칙. 부를 쌓기 위해서는 먼저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요사키는 돈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구매하고 투자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부동산, 사업체와 같은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부의 축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요사키는 분산 투자의 전통적인 원칙을 언급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시장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경우 이러한 전략은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투자의 귀재는 특정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집중하여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현금 흐름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의 가치 변화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정기적인 배당금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 수익을 통해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 흐름은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며 부의 성장을 도와줍니다. 금융 교육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기요사키는 현금 흐름과 자본 이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 및 부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원칙으로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금융 교육을 통해 우리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투자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요사키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를 잡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그걸 배움의 기회로 삼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달 월급의 10%를 투자용 계좌에 넣거나 금융 관련 책을 읽는 것부터요. 작은 행동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돈의 새로운 규칙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적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챕터 4. 금융 지식의 중요성 및 재정적 음모. 금융 지식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미래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금융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 지식이란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흐름과 재정적 결정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지식이 부족하면 우리는 쉽게 재정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교육 제도는 많은 사람들을 실패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실제로 우리가 사회에서 마주치는 재정적 문제와는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나 부채관리, 투자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부족은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금융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부자와 권력자들은 종종 개인의 재산을 위협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버는 한도 안에서 아껴서 살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 그들의 주머니를 더 많이 채우기 위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이러한 음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을 이해하고 그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개인의 삶을 괴롭히는 4가지 요소는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퇴직연금입니다. 세금은 우리의 소득을 줄이고 부채는 우리의 재정적 자유를 제한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저축의 가치를 하락시키며 퇴직연금은 우리가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우리의 재정적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요사키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를 잡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그걸 배움의 기회로 삼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달 월급의 10%를 투자용 계좌에 넣거나 금융 관련 책을 읽는 것부터요. 작은 행동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챕터. 금융 지식을 통한 부의 창출. 기요사키는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마인드셋과 행동을 강조합니다. 그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사고방식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 지식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금융 지식은 단순히 수입을 높이는 것을 넘어 다양한 부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월급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만 기요사키는 우리가 자산을 구매하고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매년 금융 목표를 세우는 것이 자산 확보와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원동력이 됩니다. 부의 창출을 위해서는 자산을 적극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올바르게 관리해야 합니다. 기요사키는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이 합법적으로 자신의 돈을 찍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높은 투자 수익률을 위해서는 탄탄한 금융 지식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금융 지식이 부족하면 투자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며 이는 결국 자산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금융 교육을 통해 지식을 쌓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금융 교육의 부재에 대해 비판하며 이는 부자들과 권력을 위한 노동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의 일환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요사키 역시 이러한 교육 제도를 비판하며 우리가 금융 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경제의 거대 권력에 맞서려면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요사키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를 잡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그걸 배움의 기회로 삼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달 월급의 10%를 투자용 계좌에 넣거나 금융 관련 책을 읽는 것부터입니다. 작은 행동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금융 지식은 여러분을 부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니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재테크 명저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함께 탐구해 볼게요. 이 책은 돈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부를 쌓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죠. 자, 그럼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께 쉽게 풀어서 전달해 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먼저 이 책의 기본적인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두 명의 아빠에게서 돈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나는 학식이 높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가난한 아빠, 즉 그의 친아버지였고, 다른 하나는 사업가로서 성공한 친구의 아버지, 즉 부자 아빠였죠. 이 두 인물의 대조적인 사고방식과 돈을 다루는 방식이 책의 핵심 축을 이룹니다. 여러분도 돈에 대해 배운 방식이 지금의 재정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책의 첫 번째 큰 가르침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사고방식 차이입니다. 가난한 아빠는 이렇게 말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얻어 안정적으로 살아야 한다. 반면 부자 아빠는 달랐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수입의 일부를 저축하거나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산을 만들어 돈이 스스로 불어나게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받아서 옷이나 맛있는 음식에 쓰는 대신 주식, 부동산 혹은 작은 사업에 투자해 돈을 벌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의 돈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소비되고 있나요? 아니면 불어나고 있나요? 다음으로 책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부자 아빠는 이렇게 설명했죠.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대 수익을 내는 부동산이나 배당금을 주는 주식은 자산이에요. 반면 비싼 차를 사기 위해 빌린 대출이나 신용카드 빚은 부채죠. 여기서 중요한 건 겉보기엔 멋져 보이는 것들이 꼭 자산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큰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그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될 수도 있죠. 왜냐? 매달 대출 이자를 갚느라 돈이 빠져나가니까요.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점검해보면 자산이 맞나요? 부채가 맞나요?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는 재정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가난한 아빠는 학교 교육을 최고로 여겼지만 부자 아빠는 학교에서 돈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지적했어요. 투자, 세금, 부동산, 사업 같은 주제는 교과서에 거의 나오지 않죠. 그래서 부자 아빠는 로버트에게 어린 나이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거래를 게임처럼 배우게 했어요. 이건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을 줍니다. 돈을 잘 관리하려면 스스로 공부해야 해요. 유튜브 강의, 책, 세미나, 심지어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은 최근에 돈에 대해 어떤 새로운 걸 배웠나요?
그리고 이 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방식과 행동의 변화를 강조하죠.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움과 게으름이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든다. 돈을 잃을까 봐 투자하지 않거나 귀찮아서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부를 쌓기 어렵죠. 대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매달 수입의 10%를 투자에 할애한다거나 재테크 책 한 권을 읽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책은 우리에게 자유를 꿈꾸게 합니다. 로버트는 부자 아빠에게서 금융 자유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금융 자유는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산 수익을 얻는 상태를 말해요. 이를 위해선 꾸준한 투자와 인내가 필요하죠. 여러분의 꿈은 뭔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 어떤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건가요?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가지세요. 여러분의 재정적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핵심 내용들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챕터 1. 부자 아빠의 교훈들. 먼저 이 책의 중심 메시지 중 하나는 돈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예요.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죠. 가난한 자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한다. 부자들은 돈이 그들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그 돈을 생활비나 소비로 쓰죠. 하지만 부자들은 달라요. 그들은 돈을 주식, 부동산, 사업 같은 자산에 투자해서 돈이 스스로 불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돈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소비되고 있나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얼마나 버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높은 연봉을 받는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부는 돈을 모으고 그 돈을 자산으로 바꾸는 데서 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수입의 일부를 저축하거나 투자에 넣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자산을 쌓아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들어요. 여러분은 지금 수입의 얼마나를 미래를 위해 모으고 있나요? 부자 아빠는 교육에 대해서도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학교는 돈을 위해 일하는 법만 가르치지 돈을 관리하는 방법은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에서 우리는 좋은 성적을 받아 직장을 얻는 법을 배우지만 투자, 세금, 자산 관리 같은 건 거의 배우지 못하죠. 그래서 부자 아빠는 로버트에게 어린 나이에 돈에 대한 실전 교육을 시켰어요.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거래를 게임처럼 배우게 했죠. 이건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을 줍니다. 금융교육은 스스로 찾아야 해요. 책, 유튜브, 세미나, 심지어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도 좋은 시작이에요. 이 책은 또한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해요.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람들이 대개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 수입은 대부분 청구서와 빚을 갚는 데 쓰이고 결국 쳇바퀴를 도는 햄스터 같은 삶을 살게 되죠. 부자 아빠의 해법은? 당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라. 직장을 유지하면서 부채가 아닌 진짜 자산을 사라. 즉, 본업을 유지하면서 부업이나 투자를 통해 자산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산을 쌓고 있나요? 특히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자들은 자산에 초점을 맞춘다. 부자가 아닌 이들은 수입에 초점을 맞춘다.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임대 수익을 내는 부동산이나 배당금을 주는 주식 같은 거죠. 반면 부채는 돈을 빼가는 거예요. 특히 부자 아빠는 집은 자산이 아니며 특히 그것이 가장 큰 부채라면 공경에 처한다고 경고했어요. 대출을 받아 큰 집을 샀다면 매달 이자를 갚느라 돈이 빠져나가니 그건 자산이 아니라 부채일 수 있죠. 여러분의 집은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투자에 대한 부자 아빠의 조언도 인상적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을 잘 알면 투자이고 무작정 돈을 붓고 기도를 올리면 도박이다. 투자는 공부와 준비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부동산에 투자하기 전에 그 지역의 시장을 분석하거나 주식에 투자하기 전에 회사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는 거죠. 무작정 유행 따라 투자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투자 전에 얼마나 준비하시나요? 마지막으로 부자 아빠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이다.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거나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게 귀찮아서 미루는 건 불을 쌓는 데 방해가 되죠. 부자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동으로 옮겨요. 작은 투자부터 시작하거나 금융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핵심 교훈들을 살펴봤습니다. 자산을 쌓고 금융 교육을 스스로 찾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게 여러분의 재정적 자유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꿈은 뭔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 어떤 한 걸음을 내디딜 건가요? 챕터 2. 부자 아버지와 가난한 아버지의 관점 차이. 부자 아버지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그는 돈이 단순한 도구일 뿐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 가난한 아버지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며 돈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지배합니다. 이러한 관점 차이는 두 아버지의 삶의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난한 아버지는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가르치지만 이러한 교육은 종종 가난한 사람의 재정 계획과 사고방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는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으며 이는 결국 자녀가 평생 돈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반면 부자 아버지는 재정 교육을 강조하며 돈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부자 아버지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한다고 주장하며 긍정적인 사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돈의 작용 원리에 대해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돈을 위해 일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부자 아버지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이다.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거나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게 귀찮아서 미루는 것은 불을 쌓는 데 방해가 됩니다. 부자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작은 투자부터 시작하거나 금융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자 아버지와 가난한 아버지의 가치관은 자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두 아버지의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돈에 대한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추는 것이 불을 쌓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자 아버지와 가난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배우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재정적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재정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챕터 3.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해라. 부자 아버지는 사람들이 두려움과 욕망 때문에 고정된 패턴으로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종종 안정성과 높은 월급에 의존하며 더 나은 기회를 찾거나 월급 인상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부자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이 돈을 위해 일하는 반면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우리의 재정적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올바른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합니다. 체계적인 교육은 물론 평생 동안 돈에 대해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자 아버지는 지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만 집중하고 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 아버지는 결국 두려움과 무지에 빠지지 않고 자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만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부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자 아버지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이다.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거나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게 귀찮아서 미루는 것은 불을 쌓는 데 방해가 됩니다. 부자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작은 투자부터 시작하거나 금융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이지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부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으며 금융 지식을 쌓아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지식은 그들의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는 항상 리스크를 동반하지만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자들은 리스크를 피하기보다는 이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며 이를 통해 더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들은 작은 투자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경험을 쌓고 더 큰 결정을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목표가 명확할수록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부자 아버지는 항상 자신이 원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한 지름길은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지속적인 학습,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부자 아버지의 가르침은 단순한 재정적 조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려면 오늘부터 작은 투자와 금융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보세요. 챕터 4. 삶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나 자신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외부 요인에 돌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부족한 월급을 탓하며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주체는 나 자신이며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결국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삶의 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변화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자 아빠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거나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게 귀찮아서 미루는 것은 불을 쌓는 데 방해가 됩니다. 부자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작은 투자부터 시작하거나 금융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 하루에 한 페이지, 책 읽기 혹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자신이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더 큰 도전에도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자기 개발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은 나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고 나의 가능성을 확장시켜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나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외부의 요인에 의존하기보다는 나 스스로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선택과 행동이 나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변화는 어렵고 두려운 과정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챕터 5.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돈에 대한 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돈에 대한 태도는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두 집단은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다릅니다. 부자는 돈을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지만 가난한 사람은 돈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결국 경제적 성취와 실패로 이어지게 되죠. 부자들은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투자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하며 돈을 단순한 소비의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 돈은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부자들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여 자산을 불리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실천합니다. 그들은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법을 배워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손에 쥐면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그들은 대출을 고려하거나 즉각적인 소비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비 패턴은 그들이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재정 계획을 미루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경제적 불행에 빠지게 만들고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부자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작은 투자부터 시작하거나 금융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갇혀 그저 현재의 안정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들이 경제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돈의 움직임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면 소비 패턴이 잘못 형성되어 쉽게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안정과 연금에 의존하는 삶을 택하게 되고 이는 재정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독립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부자 아빠는 이러한 것을 강조하며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배우고 이를 통해 안정된 직장보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는 먼저 자신의 재정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이 돈을 이용해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자 아빠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이다.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거나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게 귀찮아서 미루는 것은 불을 쌓는 데 방해가 됩니다. 부자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작은 투자부터 시작하거나 금융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돈에 대한 태도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돈을 대하는지 그리고 그 태도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시작해 보세요. 챕터 6. 두려움과 욕망의 감정이 삶을 지배하다. 인간의 삶은 두 가지 강력한 감정, 즉 두려움과 욕망에 의해 지배됩니다. 이 두 감정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욕망은 더 나은 삶, 더 높은 사회적 지위 및 더 많은 물질적 재화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두려움은 우리가 물질적 손실을 피하고자 하는 본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인간 본능의 일부로서 위험을 감지하고 피하려는 행동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과도한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투자를 고려할 때 많은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을 내딛지 못합니다. 결국 이러한 두려움은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욕망은 우리의 삶을 개선하려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더 나은 직업을 원하고 더 많은 재화를 얻고자 하는 욕망은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종종 이를 통해 경제적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욕망의 힘은 때때로 균형을 잃고 지나치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을 쫓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과 두려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은 종종 가난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 불안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데 큰 영향을 미치며 오히려 불을 쌓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과 욕망을 어떻게 균형 있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이 느껴질 때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투자부터 시작하거나 금융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소액으로 시작하여 시장을 관찰하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자 아빠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이다.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거나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게 귀찮아서 미루는 것은 불을 쌓는 데 방해가 됩니다. 부자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작은 투자부터 시작하거나 금융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두려움과 욕망을 잘 관리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재정적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삶에서 두려움과 욕망을 지혜롭게 조절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발목 잡혀서 꿈을 포기하지 말고 욕망을 건강하게 추구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 것입니다. 챕터 7. 돈의 지배와 부자 아버지의 가르침. 돈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부자 아버지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로 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부자 아버지의 가르침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는 돈이 환상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욕심으로 인해 이 환상을 쫓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돈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돈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부자 아버지는 결국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거나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귀찮아서 미루는 것은 불을 쌓는 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반면 부자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작은 투자부터 시작하거나 금융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무보수로 일하는 경험입니다. 이는 자신이 돈을 버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이 초기에 무보수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 아버지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금융교육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을 넘어 돈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산을 늘리기 위해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자 아버지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이다.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거나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귀찮아서 미루는 것은 불을 쌓는 데 방해가 됩니다. 부자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작은 투자부터 시작하거나 금융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은 단지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두려움과 욕심을 극복하며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자 아버지의 가르침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챕터 8. 금융 지식의 중요성과 자산관리. 금융 지식의 중요성과 자산관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자산을 형성하고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로 금융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금융 지식을 배우는 것은 부자가 되는데 필수적입니다.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자산 형성의 기본 원칙을 아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요소입니다. 자산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자산이 생성하는 현금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재정적 성공의 기초가 됩니다. 둘째로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은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를 지닌 것이고 부채는 미래의 수익을 약속하지만 현재의 자산을 잠식하는 요소입니다. 부자 아버지가 강조한 첫 번째 규칙도 이와 같습니다. 부자는 자산을 사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부채를 자산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로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지출을 초과해야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긍정적일 때 우리는 자산을 재투자하여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채가 많아지면 자산 축적이 불가능해지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사고방식은 매우 다릅니다. 부자는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거나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게 귀찮아서 미루는 것은 불을 쌓는 데 방해가 됩니다. 부자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작은 투자부터 시작하거나 꾸준히 금융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결국 재정적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먼저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세운 후 여유 자금을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자산을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자산 관리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금융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이나 투자 방법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검색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부자와 중산층의 재정적 차이는 명확합니다. 중산층은 종종 부채를 자산으로 오해하고 자산을 제외한 소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중산층이 자산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산 형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재정 계획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필요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금융 지식이 필요하고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거나 금융 공부를 미루는 것은 우리의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부자 아버지는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금융 지식과 자산 관리는 부를 쌓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 미래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챕터 9. 자산과 부채의 핵심 개념. 자산과 부채의 핵심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과 부채를 혼동하기 쉬운데 이 두 개념은 재정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산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가치 있는 자원이며 부채는 우리가 갚아야 할 금전적 의무를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 자산은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부채는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먼저 자산의 유형과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은 현금, 부동산, 주식, 예금 등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자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증가할 수 있으며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임대하여 매달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산은 우리의 재정적 안정성과 부의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반면 부채는 우리가 타인에게 빚을 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용카드 대금,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등이 부채의 예입니다. 부채는 단기적인 자금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지만 과도한 부채는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 대출을 재조정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산을 증가시키고 부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득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지출도 늘리게 되는데 이는 부채가 증가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자산을 증가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투자라도 시작하고 금융 지식을 꾸준히 쌓는 것이 부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산을 증대시키고 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재정적 안정성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나 배당금은 우리의 현금 흐름을 증가시켜줍니다. 반면 부채가 많아지면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늘어나 재정적 허탈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증대와 부채 관리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실생활에서 자산과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자산을 증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지출만 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부채를 줄이고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자 아빠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이다.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거나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게 귀찮아서 미루는 건 부를 쌓는 데 방해가 됩니다. 부자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작은 투자부터 시작하거나 금융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자산과 부채의 개념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재정적 자유를 얻는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